허 노인은 상가 골목 끝에서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낡은 모자와 해진 점퍼는 오래된 세월을 그대로 품고 있었고 손에는 작은 종이박스를 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한겨울 바람이 차갑게 불었지만 그는 무표정한 얼굴로 박스를 손수레에 차곡차곡 쌓았습니다. 상가를 오가는 사람들 대부분은 그를 스쳐 지나갔고 일부 상인은 고개를 돌리거나 냄새가 난다는 듯 손을 휘저었습니다. 그들의 시선에는 불편함과 차가움이 뚜렷했지만 허 노인의 걸음은 더디고 조용했습니다. 분식집 앞에서 주미가 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허 노인이 손수레를 끄는 모습을 보자 그녀는 작은 종이컵에 뜨거운 어묵 국물을 담아 들고 나왔습니다. 추우시죠? 이거 드세요. 주미의 목소리는 따뜻했고 허 노인은 순간 멈춰서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고마워요. 짧은 한마디였지만 그의 눈빛에는 전보다 조금 더 부드러운 기운이 스쳤습니다. 주미는 허 노인의 손수레에 담긴 박스들을 바라보며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주변에서는 몇몇 상인들이 이 장면을 지켜보며 서로 속삭였고 어떤 이는 못마땅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허 노인은 그런 시선을 느끼면서도 아무 말 없이 박스 위에 덮어둔 천을 고쳤습니다. 주미는 작은 미소로 그를 배웅했고 허 노인은 천천히 상가 끝으로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그의 뒷모습은 초라해 보였지만 걷는 리듬은 묘하게 일정했습니다. 상가 사람들은 그가 그냥 또 하루 박스를 줍는 노인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허 노인의 눈빛은 어딘가 더 깊고 묵직한 결심을 품은 듯 흔들림 없는 색을 띠고 있었습니다. 그가 매일같이 이 골목을 도는 이유는 누구도 알지 못했고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상가는 평소와 다름없는 하루처럼 보였지만 작은 균열은 이미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상가 유리창에 비칠 무렵 부동산 직원이 두꺼운 서류철을 들고 상가로 들어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무겁고 급해 보였고 손에는 빨간 도장이 찍힌 공지문이 들려 있었습니다. 상가 게시판 앞에 선 그는 서류를 꺼내 단단하게 붙였고 종이가 붙는 순간 팍 하는 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근처 상인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호기심보다 불안이 더 크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공지문 상단에는 굵고 짙은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상가 건물주 변경 예정. 자세한 내용 추후 공지. 상인들은 문구를 읽는 순간 서로를 바라보며 눈이 커졌습니다. 가게 문을 열던 이도 물건을 정리하던 이도 손을 멈추고 게시판 앞에 섰습니다. 일부 상인은 상황을 과장하며 이제 임대료 확 오르겠네라고 말했고 다른 이는 우리 쫓겨나는 거 아냐? 라며 얼굴을 굳혔습니다. 갈수록 흉흉한 분위기가 상가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주미도 조심스럽게 다가와 공지문을 읽었습니다. 가게 임대료나 계약이 변경되면 자신의 분식집 운영에 큰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손에 쥔 앞치마를 무의식적으로 꽉 잡으며 숨을 고르고 게시판을 한 번 더 살폈습니다. 그 순간 주미의 시야 끝에서 허 노인이 느릿하게 게시판을 바라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의 눈빛은 상가 사람들과 달리 동요가 없었고 미세하게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은 이상하게도 차분했습니다. 상인들은 여전히 공지문 앞에 모여 서로 불안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몇몇은 허 노인을 향해 의미심장한 눈빛을 보내며 이런 분위기에서 저런 사람까지 돌아다니면 문제라고 불평했습니다. 허 노인은 그들 앞을 조용히 지나치며 손수레를 끌어갔고 아무도 그의 표정을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상가에는 정체를 알 수 없는 긴장감이 떠올랐고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불길한 기운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공지 한 장이 상가를 뒤흔드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점심시간이 가까워오자 상가 복도는 다시 시끌벅적해졌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이야기는 온통 공지문에 대한 추측과 불안뿐이었습니다. 몇몇 상인들은 가게 앞에 모여 서로의 눈치를 보며 목소리를 낮추었고 분위기는 점점 험악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허 노인에게 향했습니다. 허름한 옷차림의 노인이 손수레를 끌며 지나가자 상가 한쪽에서 작은 비웃음이 흘러나왔습니다. 그 비웃음은 곧 속삭임으로 이어졌고 복도 공기를 찬바람처럼 쉽게 만들었습니다. 한 상인은 친구에게 손짓하며 허 노인을 가리켰습니다.
저 사람 때문에 손님이 안 온다니. 또 다른 상인은 팔짱을 끼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건물주 바뀌면 제일 먼저 내보내야 해. 그 말들은 허 노인의 귓가까지 들린 듯했지만 그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박스 하나를 손수레에 올리고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 동작은 느렸지만 묘하게 흔들림 없는 기운을 풍기고 있었습니다. 주민은 창밖으로 그 모습을 우연히 보았고 그의 등에 드리운 그림자를 보며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복도 한쪽에서는 상인들이 더 가까이 붙어 서로 속닥였고 일부는 허 노인의 방향을 흘겨보며 불쾌한 표정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안색에는 불안과 불만 그리고 손해보지 않으려는 조급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허 노인은 그들의 시선을 알면서도 고개를 들지 않았고 반복해서 박스를 정리하며 묵묵히 일을 이어갔습니다. 상가의 공기는 어느 때보다 탁하고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주민은 복도 너머에서 들려오는 상인들의 말을 들으며 씁쓸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녀만이 노인을 향해 느끼는 감정이 달랐고 그 차이가 점점 명확해지고 있었습니다. 상가 사람들의 민낯은 공지문 한 장을 기점으로 빠르게 드러나고 있었고 누구도 이 상황이 무엇을 예고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허 노인의 걸음은 이상하리만큼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주민은 작은 의문을 가슴속에 품게 되었습니다. 늦은 오후 상가 복도는 한산해졌고 사람들의 발걸음 소리도 드문드문 들릴 뿐이었습니다. 그 시간 허 노인은 평소와 달리 박스를 줍지 않고 빈손으로 상가 내부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기둥과 천장, 전기실 문, CCTV가 설치된 모서리까지 세심하게 옮겨 다녔습니다. 움직임 자체는 느릿했지만 눈빛에는 분명한 목적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이 공간 하나하나를 점검하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멀리서 이를 본 몇몇 상인은 얼굴을 굳히며 속삭이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람 오늘 왜 저래? 뭐 훔치려는 거 아니야? 상인들은 서로의 팔을 잡아끄며 불안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들 중 한 명은 스마트폰을 꺼내 노인의 모습을 멀리서 찍기까지 했습니다. 허 노인은 상가 전체를 바라보는 듯 고개를 들어 천천히 시선을 움직였습니다. 그의 걸음은 복도 중간에서 잠시 멈췄고 좁은 계단 쪽을 향해 방향을 틀었습니다. 상가 구석마다 설치된 시설들을 살피는 그의 모습은 상인들에게 더욱 의심을 키우는 장면이었습니다. 복도 뒤편에서는 상인들의 속삭임이 커지고 있었고 그들은 점점 두려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주민은 분식집 안에서 이 광경을 보고 잠시 손을 멈췄습니다. 평소 박스를 정리하며 묵묵히 움직이던 허 노인의 모습과 전혀 다른 분위기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몸짓에는 의외의 단단함이 있었고 주변의 험담에도 흔들리지 않는 조용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주민은 그가 무엇을 확인하는지 알 수 없었지만 그 눈빛이 결코 무작정 헤매는 사람의 것이 아니라는 걸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허 노인은 다시 복도로 돌아와 손수레가 있던 자리로 향했습니다. 그 동작은 익숙하지만 묘하게 계획적이었습니다. 상인들은 그가 자리를 뜨자마자 서로에게 대화를 퍼부었고 상가 전체 분위기는 더 불안하고 날카롭게 변해갔습니다. 상가 한복판에서 시작된 그의 수상한 움직임은 앞으로 이어질 반전의 예고처럼 서서히 퍼지고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분식집 앞에는 따뜻한 조명이 켜져 골목을 은은하게 밝혔습니다. 주민은 마감 준비를 하던 중 허 노인이 상가 한쪽 벤치에 혼자 앉아 있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박스를 내려놓은 채 두 손을 겹쳐 쥐고 있었고 멀리 상가 전체를 바라보는 눈빛은 평소보다 훨씬 깊었습니다. 주민은 순간 망설였지만 결국 작은 종이컵에 뜨거운 어묵 국물을 담아 조심스레 다가갔습니다. 그녀가 다가오자 허 노인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주민은 컵을 건네며 조용히 말을 걸었습니다. 오늘은 박스 안 모으세요? 허 노인은 잠시 침묵한 후 잔잔한 미소를 띠며 컵을 받아들었습니다. 오늘은 볼 게 있었어. 그 말의 톤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흔들림 없고 단단한 울림이 있었습니다. 주민은 허 노인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말없이 자리에 서 있었고 그녀의 가슴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불안과 궁금함이 동시에 자리했습니다.
허 노인은 따뜻한 국물을 한 모금 마시고 다시 상가를 천천히 둘러보는 듯한 시선을 보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어떤 결심이 담겨 있었지만 주민은 그 의미를 완전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멀리서 바라보는 상인들은 두 사람이 함께 있는 모습을 보고 수근거렸습니다. 저 노인한테 왜 저렇게 잘해주지? 괜히 엮이지 말지. 그들은 여전히 경계와 불만을 섞어 노인을 바라보고 있었고 그 시선은 차갑게 번졌습니다. 주민은 그 시선을 느끼면서도 허 노인의 손에 들린 작은 종이컵을 보았습니다. 그 속엔 전보다 뜨거운 기운이 담긴 듯 보였고 허 노인의 표정은 오랫동안 기다린 무언가가 가까워진 사람처럼 단단했습니다. 주민은 불안한 기운 속에서도 마음 한편에 묘한 예감을 품었습니다. 상가에 곧 큰 변화가 찾아오리라는 예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상가 게시판 앞에는 새 공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종이에 찍힌 붉은 도장이 유난히 눈에 띄었고 글씨는 굵고 강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내일 새로운 건물주 방문 예정. 전 상인 대면. 이 문구를 읽은 상인들은 곧바로 서로를 불러 세우며 복도에 모여들었습니다. 얼굴에는 불안과 초조가 동시에 번졌고 몇몇은 손에 든 물건을 떨어뜨릴 만큼 동요했습니다. 상가 곳곳에서 갑작스러운 웅성거림이 퍼졌습니다. 어떤 상인은 가게 문을 닫고 서둘러 내부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이제 진짜 임대료 오르는 거 아냐? 다른 상인은 간판을 닦으며 등을 굽혔습니다. 내일 잘 보이면 괜찮지 않을까? 상가 분위기는 분주한 움직임과 떨리는 표정으로 가득해졌습니다. 모두가 새로운 건물주의 기준을 맞추기 위해 서둘러 손을 놀렸습니다. 주미도 분식집을 정리하며 공지문을 확인했습니다. 그녀의 손은 미세하게 떨렸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허 노인의 말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이제 곧 다 끝날 거요. 그 말이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다는 예감이 점점 강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돌려 복도를 둘러보았고 그때 허 노인이 조용히 게시판 앞을 지나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허 노인은 공지문을 잠시 바라보더니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눈빛은 단단했고 마치 모든 걸 이미 알고 있는 사람처럼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주변 상인들이 그를 향해 의심스러운 시선을 보냈지만 그는 신경 쓰지 않고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상가 복도에 남은 그의 뒷모습은 묵직했고 그 모습이 이상하게도 상가 전체 공기와 대비돼 보였습니다. 상인들은 계속 불안해하며 서로에게 정보를 캐고 다른 가게와 비교하며 동요했습니다. 복도는 소음이 컸지만 그 속에서 허 노인의 조용한 걸음만은 유독 또렷하게 느껴졌습니다. 상가는 폭풍이 오기 직전처럼 긴장으로 가득했고 내일이 모든 것을 뒤집을 시작이 될 분위기가 완전히 차올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상가 입구는 평소보다 훨씬 조용했습니다. 상인들은 각자 가게 앞을 정리하다가도 계속 입구 쪽을 바라보며 긴장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부동산 직원은 서류철을 들고 상가 중앙에 서 있었고 손목시계를 계속 확인하며 긴장된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누구도 말은 하지 않았지만 상가 전체가 하나의 순간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잠시 뒤 상가 입구에서 한 인물이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상인들의 시야에 들어온 첫 이미지는 고급스러운 외투와 단정한 셔츠, 그리고 나이가 지긋한 남성의 차분한 걸음이었습니다. 그의 걸음은 흔들림 없이 당당했고 주변 공기가 조용히 갈라지는 듯한 분위기가 퍼져나갔습니다. 상인들의 표정은 점점 굳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남성이 가까이 다가오자 모두가 숨을 멈추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허 노인이었습니다. 하루 전까지 박스를 줍고 허름한 옷차림으로 지나가던 그 노인이 오늘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상가 한가운데를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부동산 직원은 상가 사람들에게 들리도록 크게 말했습니다. 여기 계신 허 선생님이 이 상가의 실제 소유주이십니다. 그 한 문장은 상가 전체 분위기를 순식간에 뒤집었습니다. 상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 노인에 대해 했던 말과 행동들이 머릿속에서 한꺼번에 떠올랐습니다. 누군가는 손에 들던 수건을 떨어뜨렸고 누군가는 입술을 꽉 깨물며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공기에는 후회, 당황, 충격이 뒤섞인 묵직한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허 노인은 천천히 상가를 둘러보았습니다.
어제와는 전혀 다른 눈빛이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흔들리는 사람들 사이를 차분하게 지나갔고 그는 마치 이 상가를 오래전에 떠났다가 다시 돌아온 사람처럼 단단하게 서 있었습니다. 상가 사람들은 그의 발걸음을 따라 시선을 옮기며 불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노인은 상인들 앞에서 멈췄습니다. 그 순간 상가는 완전한 침묵에 빠졌습니다. 모두가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게 되는 피할 수 없는 반전의 한복판이었습니다. 허 노인은 상가 중앙에 단단히 서서 주변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그가 시선을 옮길 때마다 상인들의 어깨는 점점 더 움츠러들었고 누구도 먼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상가 전체가 숨을 죽인 채 노인의 입을 기다렸습니다. 허 노인의 얼굴은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지난날의 모든 순간을 온전히 기억하는 듯한 깊이가 배어 있었습니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른 뒤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며 말없이 시간을 두었습니다. 상인들의 얼굴에는 식은땀이 맺혔고 손끝은 불안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했던 말과 행동이 그의 눈앞에서 그대로 드러난 듯한 느낌이 복도 전체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허 노인은 고개를 들어 상가 전체를 바라보며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의 걸음은 단단하고 흔들림 없었습니다. 그는 상가 중앙에서 발을 멈추고 차분한 음성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건 결국 자신을 드러내는 일이요. 한마디가 끝나자 상가 전체가 한순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상인들의 표정은 후회와 당황이 동시에 섞여 복잡하게 흔들렸습니다. 누군가는 고개를 숙였고 누군가는 손을 꼬며 얼굴을 감싸 쥐었습니다. 허 노인은 상인들 사이를 지나 주미가 있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주미는 놀람과 혼란이 뒤섞인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허 노인은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주미 앞에 섰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 있어 참 다행이요. 그는 손에 들고 있던 작은 봉투를 주미에게 건네며 덧붙였습니다. 이 상가에서 계속 편하게 장사하시오. 주미는 놀란 채 봉투를 받아들었고 주변 상인들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숨을 삼켰습니다. 불편한 침묵 속에서 허 노인의 선택은 명확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진심을 알아본 단 한 사람에게만 온기를 내어주었습니다. 허 노인은 상가 입구 쪽으로 천천히 걸어 나갔습니다. 남겨진 상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깊은 후회를 씹어 삼켰습니다. 그들의 표정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부끄러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상가 공기는 이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 억눌린 긴장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남은 것은 스스로의 모습을 되돌아보는 감정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상가는 다시는 예전처럼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주미에게는 새로운 시작이 열렸고 상인들은 자신들이 놓쳤던 진심을 뒤늦게 깨달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노인의 선택은 오래도록 그들의 마음에 강한 울림으로 남았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내일 같은 시간 더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